제3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두 번째 기출문제 해설 강의죠.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25번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 이제 26번부터 하면 되죠. 26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26번을 보니까 뭐가 보이죠? 그림이 보여요. 그렇죠? 배다리의 그림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왕의 업적을 찾는 거죠. 이 그림은 화성 행차를 마치고 배다리를 통해서 환강을 건너 환궁하는 왕과 어머니 해경궁 홍씨. 지금 정약용도 나왔고 해경궁 홍씨도 나왔어요.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리고 화성 행차 누구예요? 정조지요. 자, 화성 능횡도의 배다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정약용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럼 정조에 대한 내용을 풀어라. 1번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은 세종 때 설치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보시면 통치질서 정비를 위해서 속대전은 누구? 영조입니다. 그렇죠? 영조 때 속대전. 자, 세 번째 금이형을 설치해서 오군영 체제 숙종 때 완비하게 되지요. 네 번째 갑니다. 관리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초계문신제 정조 때 시행을 하지요. 그래서 정조 때 초계문신제. 그래서 37세 이상의 당화관 중에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재교육을 시키고 40세가 되면 내보내서 그렇죠. 관리를 다시 재등용을 시키는 제도. 다섯 번째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세조지요. 세조. 왕권이 강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27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화폐가 유통되던 시기의 경제 상황.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옆전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뭐 딱 봐도 위아래 상평통보라고 써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시대 법정 화폐로 동전 또는 엽전이라고 불렀고 인조 때 처음 발행했는데 널리 쓰이지는 못했다가 숙종 때 다시 주조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상평통보지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상평통보는 숙종 이후에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조선 후기 1번. 자,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 조선 후기 상황이죠. 그래서 덕대는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일을 했다. 두 번째,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조선 후기지요. 그래서 인삼과 담배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고 담배는 인삼은 예전 고려시대부터 재배를 했지만 이 조선 후기 때 이제 담배라든가 이런 거를 내다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3번 시장 관독관청으로 동시전. 6세기 때 누구예요? 지증왕 때입니다. 신라 지증왕 동시전. 우리 시험에서 지증왕 동시전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 체크 잘 해두시고요. 4번 수리시설 확충으로 모내기법이 확산되었으니 조선 후기다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확산. 다섯 번째 송상하고 만상이 송상은 어디? 개성상인 만상은 저 위에 의주상인이죠. 그래서 청과 무역을 했다. 청나라가 일단 나와줬잖아요. 조선 후기 됐다라는 거죠. 28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국사 교양광자 하층민의 저항을 통해 본 우리 역사입니다. 학회에서 이렇게 했다. 강좌 내용을 한번 볼게요. 1번 원종과 애노의 난 하층민의 봉기. 그러면 하나하나 맞냐 틀리냐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네요. 원종과 애노의 난은 언제 겁니까? 신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1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무신직건기에 발생했다. 다시. 1번 신라 말인데 무신직건기에 발생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2번 나번을 한번 볼까요? 나번 보시면 망이망소의 난입니다. 망이망소의 난은 언제죠? 망이망소 소에서 났다. 그렇죠? 망이망소의 난 고려 무신정권기. 그렇죠? 2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서북민의 차별은 홍경래의 난인데요. 그렇죠? 틀렸다. 자, 3번. 이제 답원 한번 봐볼게요. 자료의 답원.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의 난은 어디에 있었죠? 무신집권. 그래서 무신정권기 최충원의 산업이었잖아요. 3번 선택지 백낙실의 수탈에 맞서 봉기했다. 진주농민봉기에 대한 설명이죠.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라번 볼게요. 자료. 자, 홍경래의 난 언제입니까? 순조 때죠. 그래서 세도정치의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것. 자, 4번 선택지 황토현 정투에서 광군에게 승리하였다. 통합농민운동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번 봐볼까요? 진주농민봉기입니다. 철종 때 있었어요. 그래서 1862년에 진주에서 임술년에 진주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세도정치기 삼정의 문란. 자, 5번 선택지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획이.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으나 실효성은 없었고 아무튼 28번엔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29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비석은 김육의 공덕을 기르기 위한 비석이다. 김육은 박나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특산품 쌀, 배, 동전으로 납부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대동법 얘기죠. 그래서 박나배 폐단 때문에 그렇죠.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이 됐다가 숙종 때 전국적인 시행을 하게 된다. 100여 년이 소요가 됐고요. 이 김육이라는 분은 언제? 효종 때 이 대동법을 시행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영조 때 처음으로, 영조 때는 균역법이겠죠. 그래서 광해군 때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 당연한 거죠. 대동법 이후에 실물, 그러니까 현물을 사야 되는 일이 있으니 공인이 등장을 했다. 세 번째, 1열당 쌀 4에서 6도로 고정시켰던 인조의 영정법 전세. 네 번째 보시면 1년에 2필씩 껐던 군포를 한 필로 줄였으니 균역법. 그렇죠? 영조 때 균역법. 자, 다섯 번째. 풍요에 따라서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했으니 연분구등법이죠. 연분구등법. 세종 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0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인물카드의 주인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연암 박지원이잖아요. 호만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모르신다면 봐야지요. 자, 열알기 박지원. 주요 주장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강조했고 박지원, 박제가 같이 주장을 했고 이거는 양반전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 호질, 한문 소설이죠. 박지원이잖아요. 자, 1번 대동여지도 김정호지요. 그렇죠? 박지원이 정답이고 3번 유영호는 중농학자죠. 중농학파로 책 뭐가 있을까요? 반개수록. 그렇죠? 네 번째 이중환 뭐 탱리지겠지요. 탱리지. 그래서 인문지리지. 다섯 번째는 뭐 홍대용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무한 우주론. 다시 얘기해서 뭐 지전설. 그렇죠? 지전설. 북학의 됐다. 31번으로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어떤 이게 궁인데 모르겠다. 이곳은 조선시대 전궁인 가의 긍정정이다라고 그래. 조선시대 전궁. 그러니까 봉궁. 그러면 이제 경복궁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자,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왕의 즉위식, 근정전이잖아요. 인전전이면 창덕궁.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근정전이라고 나왔으니까 경복궁이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한 이전까지 조선의 봉궁 역할을 했었다는. 여기에서는 왕의 즉위식이나 외국사전 접견 등 국가적 행세가 거행됐고 조회 이런 것들, 정령 반포 이런 것들도 이 앞에서 했다는. 자, 1번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하고 창건하였다. 자, 경복궁 1395년에 창건합니다. 1392년에 나라를 만들고 94년에 한양으로 천도하고 95년에 궁을 만들고. 자, 두 번째 도성이 도성 내 북쪽에 있어서 북걸이라고 했다. 그래서 창덕궁하고 경희궁하고 있는데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복궁 북궁이라고도 했어요. 자, 세 번째 북걸.
고종이 야구한파천 이후에 황궁한 곳은 덕수궁이죠. 틀린 거구나. 그렇죠? 3번이 정답이네요. 제가 지금 넋을 놓고 있다가 자, 4번. 일제의회 궁 안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세워졌다. 조선총독부는 신청사를 1916년에 만들어요. 1916년에 이 경복궁 안에다가 만듭니다. 이 나쁜 놈들이. 그렇죠? 그래서 언제 완공하냐? 1925년에 완공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경복궁을 막아놓고 여기 이 근정정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 딱하니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이 조선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아주 나쁜 놈들이지요. 경복궁 관련 있다라는 거. 다섯 번째, 임진왜란때 불탄 것을 흥선대원군이 중건했지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31번에 틀린 것은 3번이 정답. 우리가 32번 문제로 가볼게요. 32번은 이제 근대적 조약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두 조약의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그 조약의 가번인지 나번인지 어떤 조약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봐야겠죠. 32번. 자, 가나가 아니네요. 그냥 두 조약을 그냥 해놨네. 그쵸? 조선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이 나와 있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나와 있어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입니다.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일단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켜놨어요. 조선 독립국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치해복권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개항, 부산, 원산, 인천 개항을 했고 그 다음에 해안을 측량하는 해안 측량권의 내용이 있었다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이제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죠. 치해복권 내용이 있죠. 최애국 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관세 부과의 내용이 있었다. 자, 공통점. 그럼 뭐예요? 치해복권이 공통점이죠. 1번. 무관세 조항을 담고 있었다. 1876년에 조일무역 규칙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무관세. 자, 2번.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공통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조선 책략은 강화도 조약 때는 조선 책략의 내용이 없었죠. 자, 3번.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였다는 재물포조약이죠.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조약 1882년. 자, 네 번째. 치해복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 다 공통점 치해복권 내용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고. 자, 다섯 번째. 상대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것만 해당됩니까? 어떤 것만?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번에 4번이 정답, 33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미우라고로는 20년간 지속되어 온 조선의 화근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나쁜 놈들이네요. 실로 이 한 번에 거세에 달려있다라고 말했고 마침내 궁궐에 들어가서 황후를 시해하고자 하는 뜻을 교사했고 자객들은 여러 방을 샅샅이 조사해서 마침내 조금 더 깊은 방 안에서 왕후를 찾아내고는 그 자리에서 베었다. 1895년 을미사변이다. 자, 문제에서요. 을미사변에 대한 내용, 이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거예요. 1번.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그렇죠? 을미사변 이후에 바로 을미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을미사변과 단발령 실시 때문에 화가 나서 일어난 것이 을미의병이었다. 자, 두 번째. 텐진조약이 체결됐는데 갑신정변의 결과 1885년 청과 일본이 텐진에서 조약을 체결했죠. 자, 홍범 14조가 반포된 것은 2차 갑오개혁으로서 1894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을미개혁, 을미사변 이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자, 궁극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2차고
이거는 1차 가부개혁이에요. 홍범 14조 군국기무처. 아무튼 모두 다 이전 상황이다. 다섯 번째,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34번 문제로 갈게요. 이 이후 상황은 간단하게 답을 체킹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4번.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대 시설로 옳은 걸 찾아보자. 근대 사진 전인데 1885년 알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선 정부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합작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설립 집회에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얘기하고 있다. 자, 광해원은 지금 나타난 것처럼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1885년. 1885년 2월 달에 광해원으로 개원을 해요. 그런데 바로 바꾼 다음에 3월 달에 지금 여기에서 남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제중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중원으로 이름을 고치게 되는데 이것이 광해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어요. 자, 2번 한번 근대시설 뭔지 볼까요? 자, 기기창이죠. 영선사의 건의로 1885년 무기제조 창고 기기창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방문국이죠. 역시 1883년이고 여기 이제 근대 출판소죠. 그래서 뭘 찍었죠? 한성순보를 찍었다는. 자, 네 번째 원산학사죠. 원산학사는 1883년이에요. 와, 다 83년이네요. 자, 원산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자금을 모아서 학교를 세운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지. 다섯 번째 유경공원인데 1886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예요. 역시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였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35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896년 상황이고 독립문 오른쪽에 활동 내용에 의회 설립 요구. 자, 왼쪽에 서재필 이상제 자유민권 의식 뭡니까? 독립협회지요.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는 아관 파천 이후에 열강의 침탈에 화가 난 백성들이 만든 것이요. 그래서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단체 독립협회. 자, 1번 만민공동을 개최했지요. 당연한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를 했고, 세 번째 보시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로 보셔야지요.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는 1907년에서 1911년까지 그런데 애국개몽운동 단체인데 이때 이제 그 1911년에 신흥 강습소를 만들죠. 만주 지역에 만들지만 신흥 무관학교라는 명칭은 19전에 쓰지만 11년에 신흥 강습소 안에 무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조선 청년 독립단. 그래서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4번 파리강화회의 김규식을 파견했죠.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인데 당시에 김규식은 신한청년단 단 다 맞아요. 소속이었고 이때 이제 그 임시정부의 대표로 활동을 한 것은 1919년 정도로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처리시켰다. 어떤 단체입니까? 보안회. 절대 모르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1904년 일제에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처리시켰다. 35번에 1번, 우리가 36번 문제로 가봅니다. 36번. 자,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의병인데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강제퇴위 1907년. 군대 해산 바로 직후에 1907년. 이인영과 허희가 만들었고요. 특징, 해산된 군인들의 합류로 전투력이 향상이 됐고요.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 의병이 뭡니까? 1907년에 정례의병이잖아요. 해산된 군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조직한 군대 13도 창의군. 자, 이들이 서울로 진공을 하자라는 서울 진공작전.
그래서 1908년 1월 달에 서울로 진공작전을 전개를 하는데요. 그렇죠? 이때 각국 영사관에 우리가 그 독립군으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을 해달라라는 서신을 띄우기도 했다라는 것. 1번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 동학농민군이겠죠. 그래서 1894년 동학농민군. 두 번째, 쌍성부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이것은 1930년대 한국 독립군, 그렇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을 해서 쌍성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으니 나석주의사다라는 거예요. 나석주의사 1926년 의열단 소속이고요. 네 번째, 13도 창의군 결성에서 서울 진공작전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정미의병 정답이고요. 그런데 이제 잘 못됐다라는 거죠. 왜요? 이인영이 총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부친상을 하러 떠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됐다. 다섯 번째, 해외 동포에게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자금 마련했으니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었다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 우리가 37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밑줄 긋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11월 3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이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학생운동이 뭡니까?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겠죠. 나주, 광주 열차 안에서 한국인 여학생 희롱 사건, 그렇죠? 그래서 박준채가 가서 때렸다라는 거죠. 희롱의 대상은 박기옥이 됐으니 박준채 사촌 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편파적인 수사 때문에 화가 난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라죠. 광주에서부터 시작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니 그것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다. 자, 1번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가 되었다. 형평운동이지요. 1923년 그래서 형평사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형평운동, 신분해방운동,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이 전개됐다.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했으니 1919년 3.1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준 것도 역시 3.1운동, 그리고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4번, 신간에서 조사당을 파견해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신간에 광주지부에서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을 했었다. 수사,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일제가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으니 3.1운동이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8번 문제로 갈게요. 38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1919년 임시정부의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한인 애국단을 결성을 했습니다. 31년, 40년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919년에서 1931년 그리고 1940년까지 그래서 가와 나가 있네요. 집어넣어보자라는 거죠. 기억번. 가.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건 1940년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만드는데 됐었고, 니은번은 이제 가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국민대표회의 1923년이네요.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가 모두 모여서 대표회의를 한번 열어보자 라는 거죠. 디귿번. 나. 연통제가 조직되고 교통국이 설치되었다. 안 되죠. 자, 이 초기 1919년 만들자마자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이었다라는 거예요. 1번. 그래서 1920년대 초반에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되면서
인력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 결과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죠. 1번 윤봉길이 홍코우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다. 홍코우공원 의거, 홍코우건 1932년 4월 달이니까 이 들어가 있죠. 맞네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39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사당은 독립운동가인 누구를 기리기 위해 묘소 앞에 세운 건데 의열단의 행동강령이 조선혁명선을 작성했던 신채호 선생이죠. 단재 신채호. 그래서 의열단 행동강령은 1923년에 김원봉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1번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손진태, 이윤재. 그래서 진단학회. 자, 두 번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를 했다. 세 번째 우리말 큰사전에 편찬 참여했다. 큰일 날 사람, 우리말 큰사전 큰일 날 소리죠. 누굽니까? 조선어학회. 그렇죠? 그래서 조선어학회는 이윤재, 한징 이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고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옥사하시는 분들. 자, 네 번째 조선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누가 하겠어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한 조선교육회가 하겠죠. 1920년대 활동. 자, 대한매일신부의 독사신론. 그렇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독사신론을 게재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39분의 5번. 우리가 40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라를 일어날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보자. 하나하나 천천히 찾아보자라는 거죠. 북로군정서군의 중심의 연합부대가 청산리 일대에서 대승을 거뒀으니 청산리 대첩이죠. 청산리 대첩 1920년 10월 달에 우리 연합부대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자, 대한독립군들이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으니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전투는 이 이전에 있었죠. 1920년 6월 달에 대승을 거뒀고. 4번 대한독립군단이 밀산에서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 그렇죠? 이것은 좀 애매하긴 한데 자유시 참변으로 그냥 불자라는 거죠. 자, 라번 독립군 부대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3부로 조직을 하였다는 거죠. 자, 3부가 조직된 건 1923년 정도부터 25년에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자유시 참변, 그리고 3부 나가 달아 2번에 있죠. 2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1번은 조금 지우고 할게요. 제가 이제 멋은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인가? 절대 안 쉬어요. 자. (41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 제일 쪽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 허가제. 그렇죠? 그럼 이제 5조 보면 뭐 회사도 없앨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회사령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일제강점기 회사령. 그래서 1910년에 만들죠. 그런데 일본 애들이 조선 총독부에 막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회사령을 철폐하는 1920년까지 존속을 했었다. 1910년 허가제. 우리 민족 회사를 만들어주기 싫으니까요. 민족기업 설립 방해. 그리고 1920년 이제 철폐하면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1번 한국신민서사를 외우는 학생 1930년대 후반이 되겠죠. 두 번째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는 헌병경찰. 그렇죠. 1910년 되겠죠. 헌병들이 무단으로 통치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징병제로 전쟁에 강제되는 통령. 청년 1944년에 징병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면사무소 서기. 1930년대 후반, 그렇죠?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다. 자, 다섯 번째 군량미 확보를 위해서 미국을 공출하는 관리. 역시 이제 전쟁에 광분해 있는 일본의 모습이죠. 그래서 41번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2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제1기에 실행한 건 의복은 우선 남자는 주의, 두루마기, 여성은 상, 치마를 음력 개정월 1일부터 조선인 상품 또는 가공품을 염색해서 착용하는 일. 조선인 상품. 자, 그 두 번째 거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 아래 모두 조선인 산물을 사용하는 일. 맨 아래 거 일용품은 조선인 제품. 뭐예요 이거? 우리 거 쓰자라는 거죠.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국산품 애용운동이죠. 어디에서 먼저 시작합니까? 평양에서 먼저 시작하죠. 누구에 의해서? 조만식에 의해서 먼저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대한자강회가 주도했다. 대한자강회는요, 1906년에, 그렇죠? 그래서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고종 강제 퇴위 운동,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를 했던 대한자강회. 두 번째, 3.1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니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인산일이죠.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통감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통감부는요, 일단 1905년에 통감부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 민족을 탄압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총독부가 들어가야겠지요. 네 번째, 내 살림 내 것으로의 구호를 내세웠으니 이것이 물산 장려운동, 국산품 애용운동이었다. 자, 5번,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은 국채보상운동이겠지요. 자, 이제 43번 문제로 갈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제강점기 종교구나. 그렇죠? 종교. 가 1905년에 동학에서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대요. 자, 손병희가 바꾼 것 같아요. 손병희라고 하면 동학의 3대 교주죠.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이름을 바꾼 종교가 천도교지요. 자, 나 한번 볼게요. 자, 1910년 단군교에서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고, 나철, 또 누구? 오기호? 그렇죠. 1909년 대종교지요. 대종교 됐습니다. 풀어볼게요. 기억번. 한성사범학교를 세웠다.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상황인데요. 이 종교가 있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답이 될 수 없고. 니은, 개벽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뭐 어린이 그리고 신여성 이런 것들 천도교 소년에 그렇죠 관련돼 있으니까 맞다. 디귿번 나번 어린날 제정에 기여했다. 이거 천도교 소년의 얘기예요. 그렇죠? 각연날 한글날이고 어린이날. 자, 리을번 나번 대종교 중광단 등 항일 운동단체를 조직했다. 그렇죠?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1911년 만주에서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교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 아니 왜 그러지? 말을 좀 제가 쉽죠. 분필가루 먹어서 그래요. 자,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이 사진만 딱 봐도 윤동주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에 우리 시험에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문학가 그렇죠? 일제강점기 문학가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출 문제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그 얼굴이 그 얼굴.
나오는 인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윤동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941년 연희정문학교. 윤동주는 그냥 엘리트지요. 그렇죠? 그래서 별에는 밤, 서시, 자화상 이렇게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자, 일본 유학을 갔었고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가 됐다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윤동주입니다. 1번 신소설의 금수회의록을 발표하였다. 안국선입니다. 안국선. 그래서 1908년 상황인데, 이 금수회의록은 일본 놈들이 우리 욕하네 그러면서 금수회의록을 압수해 갔지요. 두 번째, 서시, 별에는 밤 등의 작품을 윤동주가 남겼습니다. 그렇죠? 2번이 정답이고, 3번 보시면 창조와 폐허, 동인지. 동인지는 보통 이제 1920년대 전반에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데, 뜻을 같이 하는 문인들이 만든 작품 이런 건데, 창조는 김동인. 1919년에 창조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폐허죠. 폐허는 염상섭. 1920년에 폐허를 만들고, 이렇게 동인지가 발간되게 되었던 것. 네 번째, 토어레를 결성해서 신국운동을 펼쳤다. 토어레는 1923년에 토어레. 그래서 토어레하고는 관계가 좀 없다라는 것이요. 다섯 번째, 카프를 조직해서 식민지 연실을 고발하였다. 카프는요, 신경향파 문학이지요. 1925년 결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쪽에 가까운 문학.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카프. 45번 문제로 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포스터를 보니까 총선거 5월 10일 이렇게 써 있어요.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이렇게 써 있어요. 투표하자 이런 거죠. 자, 옆에서 교사가 얘기하네요. 이 포스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거다. 이 선거에 대해서 말해볼까? 자,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죠. 50 총선거입니다. 그래서 남쪽만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몇 명? 총 198명의 초대 의원이 선출되게 됐다라는 거죠. 자, 1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고, 두 번째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아니죠. 아이고, 초대 의원은 임기는 2년이었어요. 2년. 그렇죠. 그래서 1948년에 초대국회 만들어지고 1950년에 2대 국회 선거가 있었죠. 2대 총선거. 3번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시했죠. 그래서 이 198명이 초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반민법이라든가 그리고 농지개혁법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게 되고, 네 번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서 실시가 되었죠. 그래서 유엔의 참여 아래서 시행이 됐다. 다섯 번째, 김규식은 단독 선거를 반대해서 불참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를 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4월 달에 평양으로 올라가죠. 그것이 이제 남북 협상이었고, 남북 협상이 잘 되진 않죠. 그래서 실패를 하는데 50 총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 반대의 뜻을 소극적이나마 알려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5번은 몇 번? 2번이 정답. 우리가 46번으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사진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 시간 순으로 정리한 6.25 전쟁. 아하, 한국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파병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자, 일단 1950년 6월 25일 날 이 북한놈들이 불법적으로 남쪽으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25일 날 새벽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유엔에서 바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유엔이 소집됩니다. 자, 그리고
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일사후퇴. 일사후퇴는 1951년 1월 4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 이 상황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1번.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양측 대표. 휴전은 1953년 7월 달에 휴전되죠. 이 이후 상황이잖아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유엔군. 자, 우리가 밀렸죠. 그래서 낙동강 이남까지 밀렸어요. 그때 이제 계속 전세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가 자, 9월 15일 날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하면서 전세가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진격, 그래서 북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압록강까지 가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중공군이 쏟아져 오면서 우리가 이제 피난 가게 되면서 일사후퇴까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미국의 국동방위설을 발표하는 애치슨. 애치슨 선언은 이 전쟁이 있기 1월 달이에요. 그렇죠? 이 이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고. 네 번째. 그래서 여기에서 뭘 뺐죠? 우리나라하고 그 필리핀을 뺐지요. 자, 네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참여하는 대표. 모스크바 3상회의는 45년 12월 달. 그래서 나라를 만들까 말까 뭐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 정부를 아직도 못 만들고 있을 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양국 대표. 이거는 1953년에 7월 달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우리 정부는 승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과 공산국 간에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 니들이 알아서 해놓고 전쟁 또 나오면 니들 책임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쩔 거야? 그래서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약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 이 한국전쟁 끝나고 이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47번 문제입니다. 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1960년 4월에 일어난 가 기념탑입니다. 당시 불의와 독재 양관 시민들이 희생정신을 위해서 세워졌다. 60년 4월에 있었던 1960년 4.19 혁명이지요. 왜 일어났어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자유당의 부패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1번 삼선개헌에 반대하였다라는 거죠. 삼선개헌은 1969년에 있었고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자,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1987년 전두환 정부죠. 그때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세 번째, 유신철 헌법 철폐를 요구했다. 1972년 유신헌법 있죠. 이때 이제 유신헌법을 반대한다. 자, 네 번째, 3.15 부정선거는 선거가 이것이 발단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그리고 이기붕인데 이기붕이 그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자유당의 부정선거 때문에 그것이 3.15 부정선거죠. 그것 때문에 4.19 혁명이 전개가 됐다. 자, 5번 신군부 세력의 집권에 반발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이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다라는 거죠. 47번, 4번이 정답, 4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담화비서를 발표한 정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를 와우. 어렵지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이제 구조에 보세요. 구조 맨 아래 보면 상대방을 무력으로 또 침략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서로 협력을 했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무력 침공. 그러니까 그 서로 침공하지 않겠다. 침략을 하겠다. 선언이에요. 자, 이것은 언제입니까? 일단 어떤 조약이에요? 남북 기본 합의서지요. 자, 그래서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자, 1번 문제 갈까요? 개성공단을 건설했다. 개성공단 2000년에 합의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예요. 2000년에 합의하고 2002년에 착공하지요. 자, 두 번째 금감산 관광 1998년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예요. 둘 다 김대중 정부 때다.
이건 이제 불가침 내용이 있으니까.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건 두 가지로 보셔야죠. 지금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1차와 2차가 있죠. 그래서 1차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고 2차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죠. 그렇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지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1991년에 있었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했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49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해당하는 정부 시기 경제 상황. 1962년만 하더라도 이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이후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결국 5천만 불에 미비한 건데 그나마 또 대부분 농수산물과 광산물 1차 산업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15년이 지났대요. 그러면 벌써 끝났잖아요. 1962년에 이건 뭐 산수 맞추기도 아니고 15년 하면 몇 년입니까? 1972년이잖아요. 아닌가? 77년이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이 1977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일 업체가 6억 불 수출하여 매날에 보면 100억 불을 무조건 그냥 여유롭게 했다. 다시 해서 수출 100억 불 목표치를 달성하고 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출의 날 행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77년이다라는 거죠. 수출 100억 불 달성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 정부네요. 1번 WTO에 가입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으니 이것이 1977년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세 번째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 칠레와 FTA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졌고요. 네 번째 보시면 IMF의 관리체제를 어떻게 극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극복했고 다섯 번째 보시면 경제 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거죠. 농지개혁이 아니고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건 이승만 정부 49년이다라는 거죠. 자, 50번 문제로 갈까요? 5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박물관인데 이 그림만 봐도 외로운 섬 독도를 알 수가 있다는 가의 역사를 알려주세요.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6세기 지증왕 때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 우리나라 땅 독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정약전이 자산어부를 저술한 곳 흑산도입니다. 그렇죠? 신유박해 때 유배가 돼서 정약용은 어디 저 강진에서 여의당전서를 남기고 그렇죠? 그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부 어류 백과사전을 남기고 자, 두 번째 원간섭기에 탐라총관부가 설치된 것은 제주도죠. 탐라니까. 영국이 러시아 견제를 빌미로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은 거문도입니다. 거문도 점령.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영국 애들이 지들 멋대로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을 하고 러시아가 남아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네 번째 미국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침략한 것은 강화도지. 강화도예요. 신미양요. 다섯 번째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를 반포해서 영유권을 재확인했다. 그렇죠? 그래서 독도는 우리 관할이다라는 거요.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다 포함한다라는 내용의 칙령 41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독도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3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국 기출문제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시험에 나온 자료들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는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확인을 한번 더 해보는 것이고 모르는 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시험 얼마 안 남았겠죠? 기출문제를 시험 준비하면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시험 문제 거의 끝나서 이제 한번 보는 건데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틀렸다. 큰일 났죠? 빨리 이론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2회차
중국 기출문제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이제 33회차에서 뵙겠네요. 33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